안녕하세요. 코딩하다 보면, 이거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던 것 같은데, 또 이러고 있네 할 때가 종종 있죠? 네. 유지보수는 점점 힘들어지고, 뭐 작은 기능 하나 바꾸려는데, 막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선배 개발자들의 어떤 지혜, 디자인 패턴에 대해 좀 깊이 파볼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에프, 갱오브4가 정리한 이유로 거의 뭐 객체 지향 설계의 표준 가이드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디자인 패턴이 그냥 좋은 거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코드의 재사용성이나 뭐 유지 보수성, 확장성 같은 걸 확 높여주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도구 상자 같이 열어볼까요? 그럼 먼저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딱 완성된 코드는 아니고 어떤 특정 설계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 아니면 뭐 모범 답안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좋은 시작이요. 근데 단순한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이 패턴들이 사실 객체 지향의 기본 원칙들 있잖아요. 뭐 캡슐화나 상속, 다형성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들, 여기에 탄탄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솔리드의 첫 글자 S, 단일 책임 원칙. 그러니까 한 클래스는 딱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따르도록 좀 유도를 해요. 아, 네네. 이렇게 되면 코드가 훨씬 명확해지고 나중에 고치기도 쉬워지는 거죠. 실질적인 이득이 커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서 코드의 어떤 품질 자체를 높이고 또 개별자들끼리 소통할 때도 편해요. 아, 여기 옵저버 패턴 썼네 하면 하고 바로 통하는 거죠. 일종의 공용어 같은 느낌. 아하, 그렇군요. 그냥 해결책이 아니라 그 밑에 탄탄한 원칙이 깔려 있어서 더 강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고에프가 패턴들을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들었어요. 객체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생성 패턴. 네. 그리고 클래스나 객체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더 큰 구조를 만들지? 구조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책임을 나눌지 행위 패턴. 이렇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각 분류마다 해결하려는 문제 성격이 딱 다르죠. 예를 들어 생성 패턴에서 제일 유명한 거, 싱글턴.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죠. 네. 이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있어야 할 때. 뭐 예를 들면 설정값 관리하는 객체라든지 아니면 로그 남기는 거. 이런 거 여러 개 막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걸 이제 안전하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방법을 딱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 패턴에서는 어댑터 패턴. 이게 또 아주 유용해요. 이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우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랑 좀 안 맞아요. 그럴 때 마치 그 여행 갈 때 쓰는 변환 어댑터, 돼지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둘 사이를 착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기존 코드를 막 뜯어 고치지 않고도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행위 패턴으로는 전략, 스트래티지 패턴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카드, 현금, 뭐 요즘 간편 결제도 많고요. 이럴 때 각 결제 로직, 이걸 이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각각 다른 객체로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그럼 나중에 뭐 새로운 피해가 나와도 기존 코드는 별로 안 건드리고 추가하기가 좋죠. 확장에 아주 유리해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 실무에서 한 번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했을 법한 문제들이네요. 사실 웹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그 MVC 패턴 있잖아요. 모델 뷰 컨트롤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패턴이 좀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모델하고 뷰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옵저버 패턴 아이디어랑 관련이 깊고요. 또 전체적인 구조는 구조 패턴의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런 패턴들이 그냥 옛날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이 나오면서 기존 패턴들도 좀 변형되기도 해요. 뭐 람다나 고차 함수 같은 최신 언어 기능들을 써서 훨씬 간결하고 유연하게 구현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패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환경이나 AI 기술 같은 거랑 만나면서 적용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결국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된 어떤 기술 목록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증여하는, 살아있는 그런 검증된 설계 노하우군요.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의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언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드의 유연성, 유지보수성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턴 이름이랑 뭐 구조 외우는 거, 그것보다는 이 패턴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나온 걸까?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패턴을 딱 선택하고 때로는 여러 개를 잘 조합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가끔은 패턴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우리 상황에 맞게 살짝 변형해서 쓰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코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작은 어떤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능만 돌아가게 만드는 걸 넘어서 좀 더 좋은 설계, 이걸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코드, 혹은 앞으로 만들게 될 시스템에 오늘 얘기 나눈 패턴들 중에 어떤 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그 패턴들을 요즘 기술 트렌드, 뭐 예를 들어 비동기 처리라던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같은 거랑 어떻게 잘 엮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